아니, 지금 이 된장 국물 누가 끓였나? 식판을 내동댕이 칠 듯 자리에서 일어난 제구백 구군단장. 강한국 중장의 목소리에 취 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군단장님,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당황한 주임 상사가 머리를 조아렸지만 군단장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국을 담당한 놈을 내 앞으로 데려와. 당장 서슬 퍼런 명령에 불려 나온 건 이제 막 임관한 앳된 얼굴의 강유정 하사. 그녀가 조용히 내놓은 비밀 재료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강철 같던 쓰리스타 군단장의 눈에선 믿기 힘든 뜬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냉혹한 지휘관을 단숨에 무너뜨린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20년 전의 잔혹하고도 기적 같은 인연. 과연 이 된장국 한 그릇이 대한민국 군대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삶이 빛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오전 일정을 마친 제909군단 본부 취사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평소 식단에 엄격하고 맛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강한국 쓰리스타 군단장이 불시에 취사장을 방문했기 때문이죠. 배식대에 선 강한국은 묵묵히 식판을 채웠답니다.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과 쌈채소,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된장국이었어요. 자리에 앉은 강한국이 무심코 된장국을 한 술 떴을 때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주변 보좌관들이 숨을 죽였죠. 강한국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국물을 연거푸 들이켰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마시며 강한국은 채통도 잊은 채 밥을 말아 미친 듯이 수저를 움직였습니다. 박중령이 다급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천천히 드십시오. 강한국은 대답 대신 빈 그릇을 들고 벌떡 일어났어요. 배식대로 걸어간 강한국은 직접 국자를 들고 한 그릇을 더 가득 채웠죠. 두 그릇째를 비울 때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이슬이 맺혀 있었답니다. 강한국은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지독하게 가난했던 이등병 시절 휴가를 나갔을 때 어머니가 아궁이 앞에서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투박하면서도 깊고 끝맛에 묘한 감칠맛이 도는 그 비밀스러운 풍미가 군부대 식당에서 재현된 거예요. 강한국이 식판을 내려놓으며 나직하지만 서슬 퍼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국을 끓인 자를 내 앞으로 불러오게. 잠시 후 주방 뒤편에서 잔뜩 긴장한 취사병들과 간부들이 군단장 앞에 줄을 섰어요. 강한국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훑으며 물었죠. 이 된장국 누가 처음부터 담당했나? 취사 담당 주임 상사가 앞으로 나서며 경직된 자세로 답했습니다. 군단장님, 저희는 국방부에서 하달된 표준 조리 지침에 따라 매뉴얼대로 공동 조리하였습니다. 개인의 임의적인 조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임 상사의 답변에 강한국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매뉴얼대로라면 이런 맛이 날 리가 없었죠. 실망감을 안고 자리를 뜨려던 순간 대열의 맨 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저기, 실은 제가 약간의 첨가물을 넣었습니다. 대열 끝에서 한 명의 여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이제 막 임관한 강유정 하사였죠. 강유정은 혹시나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봐 주눅이 든 채 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매뉴얼대로 끓이다가 도저히 깊은 맛이 나지 않아 제가 따로 준비한 천연 재료와 약간의 조리법을 섞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국은 강유정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죠.
주변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기다렸답니다. 강한국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할 것 없다. 아니, 오히려 내가 고맙군. 이 맛은 내 평생 찾아 헤매던 맛이었다. 강한국은 강유정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며 취사장을 떠났어요. 하지만 강한국이 사라지자마자 주임 상사는 강유정을 호되게 질책했죠. 주임 상사가 강유정 앞으로 다가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대는 원칙이야. 하사가 자만심에 빠져서 규정을 어겨. 내일부터는 무조건 지침대로만 해. 알겠나? 강유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다시 된장국이 나온 날이었죠. 기대를 품고 취사장을 찾은 강한국은 국 한 입을 먹자마자 숟가락을 집어던졌답니다. 밍밍하고 특색 없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군대식 표준 된장국으로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강한국이 식탁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뭔가? 박중령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군단장님, 무슨 문제가? 강한국이 박중령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음식에 영혼이 없어. 이건 그냥 재료를 섞어 놓은 물이야. 강한국은 그날 이후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부대 전체에는 비상이 걸렸죠. 며칠째 식음을 전폐한 군단장을 보며 모두가 긴장했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강한국의 집무실 앞에는 식사 트레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한 끼도 손대지 않은 채였답니다. 박중령이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군단장님, 식사라도 하셔야 합니다. 안에서 강한국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치워. 박중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사흘째입니다. 건강히. 강한국이 말을 끊었죠. 영혼 없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둬. 박중령은 식사 트레이를 들고 물러났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부대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쓰리스타 군단장이 식사를 거부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죠. 각 부서 간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답니다. 작전 참모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군단장님이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인사참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취사장에 다시 확인해 봤는데 표준 레시피대로만 조리하라는 게 국방부 지침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박중령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어요. 며칠 전 취사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죠. 박중령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뒤적였답니다. 군단장의 식사 기록, 취사장 근무자 명단, 그날의 상황 보고서까지 샅샅이 살폈어요. 한 장의 문서에서 손이 멈췄죠. 강유정 하사. 박중령이 작게 중얼거렸답니다. 그는 즉시 취사장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박중령이 취사장 뒤편 창고로 강유정을 불렀죠. 강유정이 긴장한 얼굴로 경례를 했습니다. 박중령님 부르셨습니까? 박중령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사, 군단장님이 사흘째 식사를 안 하시는 거 알지? 강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습니다. 박중령이 강유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날 된장국, 내가 뭘 넣었나? 강유정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말린 표고버섯 가루와 제가 직접 담근 3년 숙성 된장을 조금 넣었습니다. 박중령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재료들 지금도 가지고 있나? 강유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임 상사님이 전부 압수하셨습니다. 규정 위반이라고. 박중령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곧 결심한 듯 강유정에게 다가섰죠. 박중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극비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강유정이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박중령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군단장 전담 식단팀을 비밀리에 만들 거야. 내가 책임자고. 강유정의 눈이 커졌답니다. 하지만 규정이, 박중령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규정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군단장님이 쓰러지시면 그게 더 큰 문제야. 내가 다시 그 맛을 낼 수 있겠나? 강유정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료만 구할 수 있다면. 박중령이 작은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죠. 필요한 재료 목록을 적어. 내가 외부에서 조달하겠어. 강유정이 메모지를 받아들었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재료 이름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박중령이 메모지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이걸로 그 맛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나? 강유정이 눈을 감았어요. 어린 시절 정지관에서 할머니가 보여주시던 손길이 떠올랐죠. 강유정이 눈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중령이 강유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좋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자. 주임 상사는 내가 따로 설득할 테니 넌 조리에만 집중해. 강유정이 다시 한번 경례를 했죠. 감사합니다. 박중령이 창고 문을 열며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며 강유정에게 말했답니다. 하사, 군단장님은 그냥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분한테 음식은 살아온 인생 그 자체거든. 그걸 잊지 마. 강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중령은 주임 상사를 별도로 불렀어요. 둘은 1시간 넘게 밀담을 나눴죠. 주임 상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국방부 지침을 어기면. 박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군단장님이 쓰러지는 것과 지침을 지키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상사는 강하사가 조리할 수 있게만 해줘. 주임 상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새어나가면.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절대 비밀이야. 취사병들한테도 함구령을 내려. 그날 밤 강유정은 비밀리에 작은 조리대 앞에 섰어요. 박중령이 구해온 재료들이 앞에 놓여 있었죠. 강유정의 손이 말린 표고버섯을 집어들었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강한국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죠. 비밀리에 준비된 강유정의 된장국을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답니다. 부대 안팎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죠. 국방부 검열관 최 대령이었답니다. 정문에서 최 대령을 맞이한 박중령의 얼굴이 굳었어요. 최 대령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제909군단 식단 위생 점검차 왔네. 취 사장부터 안내하게. 박중령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갑작스러운 방문인데요. 미리 연락을. 최 대령이 말을 잘랐어요. 비정기 점검이라 그래. 문제될 건 없겠지? 박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최 대령을 취사장으로 안내했답니다. 취사장에 도착한 최 대령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곳곳을 살폈어요. 냉장고를 열고 식자재 보관함을 뒤지고 조리도구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죠. 주임 상사가 긴장한 채 뒤따랐답니다. 최 대령이 한 구석의 작은 냉장고 앞에 멈춰 섰어요. 이건 뭔가? 주임 상사가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일반 식자재 보관용입니다. 최 대령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말린 표고버섯 가루와 작은 된장 단지가 있었죠. 최 대령이 된장 단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이건 국방부 공급 물품 목록에 없는데? 주임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중령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단장님의 최 대령이 손을 들어 박중령을 막았답니다. 중령, 지금 규정 위반을 옹호하려는 건가? 이건 명백한 보급품 사적 오용이야. 최 대령이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물었어요. 이 재료로 누가 조리했나? 강유정이 뒤편에서 조용히 손을 들었죠. 최 대령이 강유정 앞으로 걸어왔답니다. 이름과 계급. 강유정이 차렷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강유정 하사입니다. 최 대령이 차갑게 웃었어요. 강 하사, 군대는 원칙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야. 개인의 재량으로 규정을 어기면 기강이 무너져. 알겠나? 강유정이 고개를 숙였죠. 최 대령이 된장 단지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물품은 압수하겠어. 그리고 강 하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야. 박중령이 다급히 말했어요. 대령님, 이건 군단장님의. 최 대령이 박중령을 노려봤답니다. 군단장이라고 규정 밖의 특혜를 받을 순 없지. 중령도 이 일에 연루됐다면 같이 조사받게 될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취사장 문이 열리며 강한국이 들어섰죠. 모두가 깜짝 놀라 경례를 했답니다. 강한국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 대령이 경례를 하며 대답했어요. 국방부 식단 검열관 최 대령입니다.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강한국이 최 대령의 손에 든 된장 단지를 봤죠. 그게 뭔가? 최 대령이 단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을 위해 강 하사가 사적으로 반입한 재료입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죠. 강한국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강유정을 바라봤답니다. 강유정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강한국이 최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일이네. 강 하사를 처벌하지. 강유정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군단장님, 강한국이 강유정을 보지 않은 채 말했죠. 규정은 지켜져야 하네. 최 대령,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게. 최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 오후 강한국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자신 때문에 강유정이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죠. 강한국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강유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쟁반을 들고 있었죠. 강한국이 놀라며 일어섰답니다. 하사, 왜? 강유정이 쟁반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한 그릇이 있었죠. 강유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일지 모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강한국이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된장국에서 퍼지는 향기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죠. 그 향기에 이끌린 강한국은 홀린 듯 의자에 앉았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입 떴을 때였죠. 강한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항구가 천천히 묵으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강한국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죠. 30년 넘게 쌓아온 군인의 체면도 중장의 위엄도 모두 잊은 채 울었답니다. 강유정이 조용히 서서 강한국을 지켜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았죠. 한참 후 강한국이 눈물을 닦으며 강유정을 봤답니다. 강한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사, 이 맛을 어디서 배웠나? 강유정이 잠시 눈을 감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가 8살쯤 됐을 거예요. 강유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동생 둘을 데리고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강한국이 숟가락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유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저희를 보셨어요. 비에 흠뻑 젖어서 떨고 있는 걸 보시고는 강유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옷을 말려주시고 따뜻한 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된장국이었어요. 강한국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답니다. 강유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저희를 며칠 재워주셨어요. 그 며칠 동안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걸 계속 지켜봤죠. 할머니는 제가 관심 있는 걸 아시고 강유정이 잠시 말을 멈췄답니다. 말린 표고버섯가루 만드는 법, 된장 담그는 법, 간 맞추는 법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강한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디 사셨나? 강유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춘천이었습니다. 작은 한옥집이었는데 강한국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죠. 춘천 석사동. 강유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강한국이 책상을 짚으며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는 글을 강유정이 황급히 부축했죠. 강한국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분인가? 사진 속에는 자상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죠. 강유정의 눈이 커졌답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강유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한국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야. 5년 전에 돌아가셨지. 집무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운명의 실타래를 느꼈죠. 강한국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답니다. 어머니가 내게 그걸 가르쳐 주셨구나. 강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거라고. 그래서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강한국이 눈을 감았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답니다. 한참 후 강한국이 눈을 뜨며 강유정을 똑바로 봤어요. 하사, 이건 운명이야. 어머니가 널 통해 나한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거지. 강유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한국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죠. 최 대령한테 내가 직접 말하겠어. 내 조리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는 일이야. 강유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군단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요. 강한국이 강유정의 어깨를 잡았답니다. 아니야. 어머니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강한국이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뒤적였어요. 한 장의 공문을 꺼내 들었죠. 다음 달에 국방부 주관 K-워리어 요리 경연대회가 열려 전군 최고의 취사병들이 모이는 자리지. 강유정이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강한국이 공문을 강유정에게 건넸어요. 여기 나가.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맛으로 우승해. 강유정이 공문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징계를 받게 되면 강한국이 손을 저었죠. 내가 최 대령을 설득하겠어. 대신 조건이 있어. 강유정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강한국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우승해서 어머니의 손맛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세상에 보여줘. 그게 어머니를 기리는 길이야. 강유정이 공문을 꼭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줬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국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박중령을 불러 대회 준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명령하겠어. 강유정이 경례를 했죠. 그날 밤 박중령이 급히 군단장 집무실로 달려왔어요.
강한국이 박중령에게 상황을 설명했답니다. 박중령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정말 운명입니다. 강한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령, 강하사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 이건 명령이야. 박중령이 자세를 바로잡으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최고의 훈련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강유정은 새로 마련된 훈련용 조리실에 들어섰죠. 최신 조리 도구들과 각종 식재료가 가득했답니다. 박중령이 강유정에게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명령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강유정이 조리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중령이 문을 나서다 멈춰섰죠. 참, 최 대령한테는 군단장님이 직접 연락하셨어. 징계는 대회 결과를 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대. 강유정의 얼굴이 환해졌답니다. 혼자 남은 강유정은 앞치마를 두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강유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가르침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K-워리어 요리 경연대회 예선 날이 밝았어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는 전국에서 모인 취사병들로 붐볐죠. 강유정이 조리대 앞에 섰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옆 조리대의 한 상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우 하사 주제에 여기까지 왔네? 운이 좋았어. 강유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답니다. 예선 주제는 부대 아침 식단입니다. 제한 시간 1시간 시작. 강유정의 손이 재료를 집었어요. 된장, 표고버섯, 애호박, 두부가 조리대 위에 놓였죠. 강유정이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유정아, 음식은 마음이야. 내 마음이 담기면 맛도 따라온다. 강유정이 눈을 뜬고 조리를 시작했죠. 30분이 지났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화려한 플레이팅에 집중했답니다. 하지만 강유정은 오로지 국물 맛에만 신경 썼어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고 또 보고 계속 간을 맞췄죠. 옆 조리대의 중사가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뭐 저렇게 소박하게 만들어? 심사위원들 눈길도 안 갈 텐데. 시간이 끝났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음식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점수를 매겼죠. 강유정의 차례가 왔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그릇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된장국 하나? 강유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부대 아침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병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깨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심사위원이 국물을 한술 떴죠. 입에 넣는 순간 눈빛이 변했답니다. 이건 다른 심사위원들도 황급히 맛을 봤어요. 조리장이 조용해졌죠. 한 심사위원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다른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깊이가 달라. 이건 단순한 된장국이 아니야. 예선 결과가 발표됐답니다. 1위 제909군단 강유정 하사. 강유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객석 뒤편에서 박중령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죠. 일주일 후 본선이 열렸답니다. 이번엔 관중석이 가득 찼어요. 각 군단의 지휘관들과 국방부 인사들이 모였죠. 강유정이 조리대 앞에 서는 순간 입구 쪽이 술렁였답니다. 강한국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제909군단장님이 직접 오셨네. 저 하사 때문인가? 강한국이 앞줄에 앉으며 강유정과 눈을 마주쳤답니다.
고개를 끄덕여 격려를 보냈어요. 강유정이 작게 고개 숙여 인사했죠. 심사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본선 주제는 고향의 맛입니다. 제한 시간 2시간. 강유정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표고버섯을 직접 갈았답니다.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죠. 옆 조리대의 대위가 코웃음 쳤어요. 요즘 시대에 손으로 갈아? 믹서기 쓰면 되는데. 강유정은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오로지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법대로만 했어요. 된장을 풀 때도 마찬가지였죠. 천천히 정성스럽게 국자로 저으며 풀었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강유정이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깊고 구수한 향이 조리장 전체에 퍼졌답니다. 심사위원들이 코를 벌름거렸어요. 이 냄새는. 강한국도 그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죠. 어머니의 부엌이 떠올랐답니다. 시간이 끝났어요. 심사가 시작됐죠.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요리를 맛봤답니다.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강유정의 차례가 왔습니다. 최 대령이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어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강유정을 봤죠. 강유정이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춘천식 된장국입니다. 최 대령이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순간 그의 표정이 흔들렸답니다. 최 대령이 조용히 말했죠. 어릴 적 외갓집 맛이야. 외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맛을 보더니 말을 잃었답니다. 한 심사위원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심사위원이 말을 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야.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관중석의 군인들도 시식할 기회가 주어졌죠. 한 병장이 국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답니다. 어머니 생각나네. 입대 전날 끓여주시던. 옆에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지? 강한국이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천천히 강유정에게 걸어갔죠. 강유정이 깜짝 놀라 경례를 했어요. 강한국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강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결과 발표 시간이 왔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K-워리어 요리 경연대회 우승자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제909군단 강유정 하사. 조리장이 박수로 가득 찼답니다. 강유정이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죠. 강한국이 관중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답니다. 다른 지휘관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최 대령이 강유정에게 다가왔죠. 하사, 내가 잘못 봤어. 규정도 중요하지만 진심은 더 중요한 거였어. 강유정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아닙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강유정이 조리대를 정리할 때였어요. 박중령이 다가왔죠. 축하해, 하사. 군단장님이 정말 기뻐하셨어. 강유정이 하늘을 올려다봤답니다. 할머니, 봤죠? 제가 해냈어요. 대회 준결승을 사흘 앞둔 밤이었어요. 강유정은 훈련용 조리실에서 12시간째 연습 중이었죠. 손끝이 부르트고 눈이 충혈됐지만 멈추지 않았답니다. 박중령이 조리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사, 이제 그만하고 쉬어. 벌써 자정이 넘었어. 강유정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 맞추기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박중령이 한숨을 쉬며 물러섰죠. 강유정은 다시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국물을 한술 떠서 맛을 봤답니다. 순간 강유정의 얼굴이 굳었죠. 다시 한번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강유정이 황급히 옆에 있던 제육볶음을 집어먹었어요. 역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강유정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 강유정이 떨리는 손으로 다른 반찬들을 입에 넣어봤어요. 김치, 나물, 심지어 소금까지 맛봤지만 전부 똑같았죠. 아무 맛도 없었답니다. 강유정이 조리대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유정은 의무대를 찾았습니다. 군의관이 간단한 검사를 했죠. 군의관이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 미각 상실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강유정이 급히 물었습니다. 언제쯤 회복됩니까? 군의관이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단언할 수 없어요. 빠르면 며칠, 길면 몇 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강유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결승전이 사흘 후였죠. 강유정은 비틀거리며 의무대를 나왔답니다. 복도를 걷다가 벽에 기대어 섰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강하사 아니야? 스타 군단장의 애완견? 강유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른 부대 취사병 2명이 비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죠. 한 명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들었어? 군단장님이 뒤에서 밀어준다며? 그래서 예선 통과한 거라던데. 다른 한 명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어요. 실력은 별로인데 백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대. 우리는 맨땅에 헤딩인데 불공평하지 않아? 강유정이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제 실력으로. 첫 번째 취사병이 손을 저으며 말했죠. 에이, 인정해. 군단장님 덕분이잖아. 솔직히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2명은 킥킥거리며 지나갔어요. 강유정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삼켰답니다. 그날 저녁 부대 안팎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909군단 강하사, 군단장 특혜 바다 대회 진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네요. 다른 부대 취사병들한테 미안하지 않나? 이래서 군대가 문제야.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어요. 이튿날 강한국이 집무실에서 박중령을 불렀습니다. 박중령이 태블릿을 군단장에게 건넸죠.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한국이 화면을 훑어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누가 이런 루머를 퍼뜨린 건가? 박중령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강하사한테 타격이 클 겁니다. 강한국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죠. 강하사는 어디 있나? 박중령이 대답했습니다. 훈련실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박중령이 말을 멈췄어요. 강한국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나?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제 의무대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미각 상실이라고. 강한국이 벌떡 일어섰답니다. 뭐라고? 그 시각 훈련용 조리실에서 강유정은 눈을 감고 조리를 하고 있었어요. 맛을 볼 수 없으니 후각과 촉각에만 의지했죠. 국물의 온도를 손등으로 느끼고 향기로 간을 짐작했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강유정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나? 틀린 건가? 조리실 문이 열리며 강한국이 들어왔어요. 강유정이 황급히 경례를 했죠. 강한국이 조리대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미각을 잃었다며? 강유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못해서. 강한국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거야. 강유정이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제가 약해서. 강한국이 강유정의 어깨를 잡았어요.
하사, 들어봐. 지금 밖에서는 내가 내 특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수군대고 있어. 강유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한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회를 포기해도 돼. 내 건강이 더 중요해. 강유정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안 됩니다. 강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죠. 포기하면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게 됩니다. 저는 특혜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할머니께 배운 진짜 실력이 있다고요. 강한국이 강유정을 물끄러미 바라봤답니다. 강유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미각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 맛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강한국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닮았구나. 강한국이 강유정의 어깨를 두드렸죠.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내가 옆에 있을 테니. 강유정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유정은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죠. 과연 미각 없이 요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비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강유정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작게 흐느꼈답니다. 다음 날 새벽 강한국이 강유정의 숙소 앞에 차를 세웠었습니다. 강유정이 차에 타자 강한국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볼 거야. 강유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요? 강한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야.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떠올리는 거지. 2시간을 달려 춘천에 도착했답니다. 낡은 한옥집터가 나타났어요. 이미 헐려서 빈터만 남아 있었죠. 강유정이 차에서 내려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생생했죠. 강한국이 강유정 옆에 섰답니다. 여기가 어머니의 부엌이었지? 강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기 아궁이가 있었고, 할머니는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불을 지피셨어요. 강한국이 빈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 요리할 때. 강유정이 눈을 감으며 대답했죠. 맛은 혀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고 하셨어요. 정성이 담기면 재료가 말을 한다고. 강한국이 강유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그게 답이야. 강유정이 눈을 떴어요. 강한국이 계속 말했죠. 미각이 없어도 괜찮아. 내 손은 기억하고 있어. 수천 번 연습한 그 감각을 믿어. 강유정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답니다. 강한국이 강유정의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니는 맹인이셨어. 그래도 최고의 음식을 만드셨지. 강유정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맹인이셨어요? 강한국이 고개를 끄덕였죠. 20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으셨어. 하지만 그 후에도 평생 요리를 하셨지. 보지 못해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강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몰랐어요. 할머니가. 강한국이 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손끝의 온도로 불의 세기를 알았어. 향기로 재료의 상태를 파악했지. 귀로 끓는 소리를 들으며 간을 맞췄고 강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도. 강한국이 강유정을 똑바로 봤죠. 너도 할 수 있어. 어머니의 제자니까. 강유정이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죠. 강유정이 눈을 뜨며 말했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머니처럼. 부대로 돌아온 강유정은 훈련실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눈을 가리는 안대를 썼죠. 박중령이 문 밖에서 지켜봤답니다. 강유정이 재료를 만졌어요. 두부의 탄력을 손끝으로 느꼈죠. 팔을 썰 때는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똑똑똑 소리가 났어요. 된장을 풀 때는 국자로 젓는 느낌에 집중했죠. 물의 점도가 달라지는 걸 손목으로 느꼈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간을 너무 세게 하거나 약하게 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유정은 하루에 10번씩 같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손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했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강유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사, 뭐 좀 보여줄 게 있어. 박중령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죠. 강유정이 안대를 벗고 서류를 받아봤어요. 인터넷 게시판 캡처 화면이었답니다. 박중령이 설명했습니다. 루머를 퍼뜨린 배우를 찾았어. 제35사단 보급관 김소령이었어. 강유정이 놀라며 물었죠. 왜요? 박중령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김소령의 부하가 이번 대회에 출전했거든. 내가 유력한 우승 후보라서 떨어뜨리려고 한 거야. 강유정이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박중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국방부에 보고했어. 김소령은 징계받을 거고 관련 게시글은 전부 삭제됐어. 강유정이 박중령을 올려다봤어요. 박중령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군단장님 명령이었어. 내 명예를 지키라고. 강유정의 눈가가 붉어졌답니다. 박중령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 섰어요. 참, 대회 측에서 연락 왔어. 결승전 진행 확정이래. 강유정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언제요? 박중령이 돌아보며 대답했죠. 모레 오전 10시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강유정이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직도 떨림이 가시지 않았죠. 그날 밤 강한국이 훈련실을 찾았습니다. 강유정이 여전히 안대를 쓴 채 조리 중이었어요. 강한국이 조용히 다가가 옆에 섰죠. 준비됐나? 강유정이 안대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각은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강한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내 손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강유정이 국자로 된장국을 떠서 강한국에게 건넸죠. 강한국이 한 입 맛봤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어요. 잠시 후 강한국이 눈을 떴습니다. 완벽해. 어머니 맛이야. 강유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강한국이 강유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일 최선을 다해.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강유정이 경례를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강한국이 문을 나서다 뒤돌아봤죠. 하사,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만드는 건 음식이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지. 강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남은 강유정은 앞치마를 다시 매며 조리대 앞에 섰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유정아, 넌 할 수 있어.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단다. 강유정이 눈을 뜨며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결승전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결승전 당일 아침이었어요. 국방 컨벤션 센터 대강당에는 정군에서 모인 수백 명의 관중이 가득했죠. 무대 위에는 5명의 결승 진출자가 각자의 조리대 앞에 섰답니다. 강유정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심사위원석에는 최 대령을 포함한 요리 전문가 5명이 앉아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결승전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힘.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회자가 계속 설명했죠. 여러분은 장병들에게 힘을 주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조리 시간은 2시간입니다. 시작. 다른 참가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스테이크를 꺼냈고 누군가는 해산물을 준비했죠. 강유정은 천천히 재료를 꺼냈답니다. 된장, 두부, 애호박,
감자, 파. 관중석 한쪽에 앉은 강한국이 강유정을 지켜봤어요. 옆에는 박중령이 앉아 있었죠. 박중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들 화려한 요리를 준비하는데 된장국으로 괜찮을까요? 강한국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진심은 화려함을 이겨. 무대 위에서 강유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리를 시작했어요. 물을 끓이며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죠. 육수가 우러나는 향기가 퍼졌답니다. 표고버섯 가루를 조금 넣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비법이었죠. 된장을 풀 때는 손끝의 감각에만 의지했습니다. 국자로 저으며 물의 농도를 느꼈어요. 두부를 썰 때는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를 들었죠. 일정한 간격으로 똑똑똑 소리가 났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조리대에서는 화려한 플레이팅이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강유정의 앞에는 소박한 뚝배기 하나만 놓여 있었답니다. 관중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결승전 음식이야?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강유정은 귀를 막고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를 썰어 얹었어요. 뚝배기 뚜껑을 덮었죠. 타이머가 울렸답니다.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조리 종료. 이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첫 번째 참가자의 음식을 맛봤어요. 갈비찜이었죠. 최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점수를 적었답니다. 두 번째는 해물찜, 세 번째는 스테이크, 네 번째는 전복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강유정의 차례가 왔죠. 심사위원들이 뚝배기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답니다. 한 심사위원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된장국? 이게 결승전 음식인가? 강유정이 뚝배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구수한 향기가 심사위원석까지 퍼졌죠. 최 대령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답니다. 한 입 넣고 눈을 감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대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다른 심사위원들이 놀라며 바라봤어요. 최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 손맛이야. 다른 심사위원들도 하나둘 국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눈가가 붉어졌죠. 한 심사위원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답니다.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음식이군요. 또 다른 심사위원이 강유정을 보며 물었어요. 하사, 이 요리에 담은 의미가 뭔가요? 강유정이 차렷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힘은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고향을 지키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된장국은 모든 장병이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강유정이 계속 말했죠. 전방에서, 함정에서, 하늘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에게 필요한 건 고급 요리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래서 그 집을 지키고 싶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답니다. 심사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했어요. 최 대령이 일어서며 발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강유정 하사에게 만점을 드립니다. 강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유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관중석에서 강한국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답니다. 박중령도 함께 일어났죠.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K-워리어 요리 경연대회 우승자 제909군단 강유정 하사. 우승 트로피가 강유정의 손에 전달됐어요. 강유정은 트로피를 들고 관중석의 강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답니다. 강한국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였어요. 강한국 중장의 저녁식이 열렸죠. 부대 강당에 많은 사람이 모였답니다. 저녁 훈장 수여가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어요. 강유정이 쟁반을 들고
강한국에게 다가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뚝배기 하나가 놓여 있었죠. 강한국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뭔가? 강유정이 뚝배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국이었어요. 강한국이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떴죠. 천천히 맛을 음미했답니다. 강한국이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역시 어머니 맛이야. 강유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아니 이제는 민간인이시니. 강 선생님. 강한국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편하게 불러. 이제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강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한국이 국을 한 숟가락 더 뜯며 말했답니다. 이 국 한 그릇이 내 군 생활을 버티게 한 힘이었어. 30년 넘게 군복 입고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에 있는 기분이었지. 강유정의 눈가가 붉어졌죠. 강한국이 국을 다 비우고 일어섰어요. 내일 시간 있나?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자. 강유정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묘소 앞에 섰어요. 강유정이 직접 끓인 된장국 한 그릇을 상 위에 올렸죠. 강한국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요. 강유정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죠. 마치 할머니가 답하는 것 같았답니다. 강한국이 강유정을 돌아보며 말을 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어머니의 손맛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 강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묘소에 절을 올렸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왔죠. 상 위의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올랐답니다. 강한국과 강유정은 천천히 일어나 산을 내려갔어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눈 인연은 영원히 이어질 거였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음식, 마음을 전하는 손맛. 그것이 할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 한 그릇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이어주었어요. 강한국 군단장은 그리움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만났고 강유정 하사는 할머니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 끼, 고급 재료가 아니라 정성스러운 손길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답니다. 미각을 잃어도 마음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것,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엌에서는 사랑이 끓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식탁이 평범한 한 끼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이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